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3일 일요경마 역시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일요경마는 전반적으로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요일이 좀 빡세고 또 일요일은 좀 루즈한 기복마 편성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좀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토요일 경주 같은 경우가 기복마들이 많고 조금 루즈한 반면에 일요 경마는 정말 1경주부터 박진감 넘치는 정말 일대 혼전 경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제 성격에도 토요 경마보다는 역시 일요 경마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이번 1경주 또 6경주 후반의 10경주 역시 3개의 경주가 오늘의 승부경주,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1경주 국산마 6군 1000m 경주입니다. 역시 신마, 신의 경주, 신의마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경주를 가져왔는데 이번 경주는 뭐 토요일 1경주도 뭐 신마 경주이긴 합니다만 그거랑 완전 격이 다릅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했어요. 또 하나 특징은 뭐 앞선 페이스, 선행을 할 수 있는 마필도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능력마 신의 경주다 보여줘요. 이런 경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죠. 배당판에 1번마 기적의 제왕 중심으로 6번마 스칼렛 위치, 또 2번마 대장박, 3번마 스페로, 또 외곽에 10번마 매니파크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충만에 역시 없어요. 1번마 기적의 제왕이 지난 데뷔전에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단연 1번 게이트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지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경주는 그때 당시에 이제 거친 오름이 안쪽으로 진로 변경을 급격히 하면서 뭐 파워 승리 낙마하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좀 경주 내용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흘러갔었던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앞선에서 그냥 끝났어요. 취입이 안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재조양이 선입권에서 좀 묻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뭐 우리의 행복이 좀 오활해져.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기적의 제왕이 좀 쉽게 따먹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적의 제왕도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따라서 충만은 없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숨어있는 복병 한두 노리고 가야죠. 정말 큰 배당이 거의 뭐 보장이 돼 있다시피 한 그런 마필인데 그 마필도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입상 시에는 뭐 두둑한 배당이 보장이 되는데 이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치 않기 때문에 복대복 막공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본격권에 있는 마필들의 전력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 1번마 프레이브 파크, 2번마 왕대장, 6번마 금수, 외곽에 9번마 타이간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강축이 없다고 봅니다. 1번마 프레이브 파크가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편성도 그렇고 인기 있는데 이 프레이브 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완벽한 어부질이었습니다. 앞선이 엄청나게 싸우면서 몰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후미권에 있었던 프레이브 파크가 쉽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부담 중량이 57.5kg 57.5kg는 굉장히 무겁다고 봅니다. 57과 57.5는 또 달라요. 뭐 58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부담 중량을 가지고 프레이브 파크가 여기서 나 대장이요를 할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프레이브 파크도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뭐 왕대장이랑 프레이브 파크랑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왕대장은 뭐 프레이브 파크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전개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부담 중량의 증가를 감안해 본다면 왕대장이 이번 경주는 뭐 프레이브 파크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심은 역시 6번마 금수예요. 지난 9월달에 뭐 기술적인 선행으로 입장을 차지했고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못 가면서 따라가면서도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뭐 기술적인 선행도 다시 한번 가능하고 뭐 2번마 왕대장, 뭐 1번 프레이브 파크도 뭐 1번 기기 디점에서 어쨌든 앞선에 붙이려고 하겠죠. 따라서 6번마 금수가 선입권에서의 전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6번마 금수를 실질적으로는 배팅의 축으로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1번 마산기제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4번마 세븐크라운, 또 2번마 삼정 가디언, 여기에 10번마 샤커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강축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마산기제가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쁘지 않아요.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긴 한데, 이 마산기제가 이제 감량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4킬의 감량도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산기제도 기본 능력 자체는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믿을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뭐 실질적으로 배팅의 축은 4번마 세븐크라운이라고 봅니다. 세븐크라운 같은 경우는 1300에서 지금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마산기제보다 더 많이 보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뭐 지난번 경주는 체력의 전기를 했는데 이 마필이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아직 안 됐어요. 지난번에 1300거리라는 경주거리도 부담이고 안쪽에 갇히면서 모래를 맞으면서 더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세븐크라운도 맘먹으면 뭐 선행이 가능해요. 선행을 간다면 뭐 그 모래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돌고 가기 때문에 낙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 마산기제를 보내놓고 강선이권 외곽이 붙어서 간다 하더라도 모래적인 부분을 덜고 가기 때문에 그런 전개를 하고서도 저는 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최병민 기수가 또 그런 전개를 하면서 또 입상을 많이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점에서도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븐크라운 감량 이점까지 지니고 있는 세븐크라운을 뭐 좀 강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비인기 마필 중에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로얄 정상이에요. 로얄 정상 같은 경우도 지금 승고는 해서 두 차례 경주를 통해서 뭐 성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1000m라는 경주거리가 유리하고, 또 모처럼 조기강도도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얄 정상이 선위권에서 뭐 1번, 4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장악할 텐데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1000m라는 점, 전개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6번마 로얄 정상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복병은 6번마 로얄 정상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이죠. 뭐 배당판은 7번 그레이스악스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9번 해피 센세이션, 6번 로얄 파크, 안쪽에 2번마 벨라로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인기마가 없습니다. 이 그레이스악스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완벽한 어부질이었어요. 뭐 앞선이 정말 난타전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거의 주워 먹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보면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조금 있는 마필은 맞아요. 뭐 그게 지난번 경주가 다는 아닌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너무 쉽게 어부지리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그레이스악스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뭐 이번마 벨라로라도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기복 마필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 같은 경주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로얄 파크라는 마필도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뭐 이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지난번 승군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아쉬움을 남겼다 손 치더라도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또 달라요. 로얄 파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해피 센세이션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피 센세이션이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한 마필이죠. 따라서 특유의 뚝심으로 충분히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미래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피 센세이션 인기 마필 중에서는 관심마고, 비인기 마필의 관심마는 8번마 민손입니다. 이 민손 같은 경우도 지금 하정우 기수가 기승하면서 50일까지 지금 부담 중량이 내려왔죠. 4kg 빠졌는데, 이 민손이란 마필은 마체중이 좀 왜소한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뭐 부담 중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고, 사실 민손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좋아지면서 7월 달에는 뭐 기적인 선행까지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원진 기수가 꾸준하게 기승했던 그런 마필인데, 하중훈 기수의 기승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8번만 민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3번 라이징 퓨처, 안쪽 1번마 대장금, 3번마 희망포인트, 10번마 미래주역, 네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하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3번 라이징 퓨처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 8월 13일 날 경주력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입장을 차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전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참고 가도 되는데 김동수 기수가 초반에 조금 외곽에 갖다 붙이는 과정이 조금 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버텨낸 그런 마필이 있고, 이번 경주가 부담 용량은 늘어났지만 편성이 역시 또한 강하지 않다는 면에서는 라이징 퓨처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일본의 대장금도 저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를 다시 한번 해낸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뭐 대장금 방송에서부터 복병이라고 말씀드렸고 선전을 해줬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라이징 퓨처도 선행이 가능합니다만 최근에 선행을 안 가면서 강선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무리하게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대장금의 편안한 단독 선행, 거기에 2kg의 감량 입장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대장금의 선행 또 라이징 퓨처의 외곽 강선입으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이지고, 희망 포인트나 미래 주역은 기본적으로 뭐 바닥에 있다가 움직이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많지도 않고, 이게 앞에서 1번, 4번이 싸우거나 쓰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대장금이나 라이징 퓨처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세 뚜렷하고 전개가적으로도 명확하게 선입으로 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경주는 4번, 1번, 4번, 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경주 혼합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2번마 대보명가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5번마 레인스카이, 11번마 레전드 킹, 뭐 대끼리 준대끼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뭐 대보명가는 인정을 하고 와요. 뭐 대보명가를 빼고 가는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보명가 같은 경우는 뭐 공백기 이후에 8월 20일 날 복귀 전에서 바로 능력 발휘를 해냈고,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뭐 승은제는 부담이 있었고 또 착불이 있었죠. 착지 불량, 스타트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스타트 나오면서 좀 울컥하면서, 그러면서 또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또 중간에 레이스를 좀 오버를 하면서 뭐 완전히 안 좋은 것만 여러 가지로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뭐 부담 용량도 빠졌고 안쪽 게이트에서 아주 편안하게 뭐 선행까지 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대본 명가는 인정합니다만 레인스카이나 레전드 킹은 인정이 안 돼요. 레전드 킹은 14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역시 문제가 됩니다. 혈통적으로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뭐 심하게 바람이 불면서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더는 없는 마필인데 부담 용량도 1kg가 늘어났고 경주거리가 또한 1400이라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지고, 5번마 레인스카이도 마찬가지예요. 레인스카이도 뭐 거리적 문제가 있어요. 이 마필도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아요. 항상 그 힘으로 뛰고 취임하기 때문에 착순권에는 곧잘 진입을 합니다만 결정적인 한 발은 사실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5번, 11번 이런 마필들 못 믿죠. 따라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사연이 좀 많은 그런 마필입니다. 컨디션은 좋아요. 최근에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고 뭐 사연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2번마 대보명가에 붙여서 잡차량 배당 한방 막공까지도 가능한 에이스, 많은 기대 당부드리겠고요. 7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마 후리바람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안쪽에 2번마 승리엔젤, 또 4번마 나봉캐슬, 6번마 몽글몽글, 또 11번마 조기의 등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뭐 후리바람은 인정하고 갑니다. 일단 후리바람이라는 마필 자체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더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또 선행도 되고 나름대로 뚝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뭐 안쪽에 동해창가나 유월드, 나봉캐스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장악할 텐데 뭐 뒷심을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리바람의 선위권에서의 전개는 상당한 메리트를 역시 가지고 있고, 후리바람도 1300보다는 줄어든 1200이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낫기 때문에 선전이 기대됩니다. 여기 2번 승리엔젤도 마찬가지죠. 승리엔젤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전개가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승리엔젤도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죠. 되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고 막판에 올라올 때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오늘 2번 게이트인데 뭐 선행마다 보내놓고 후레바람과 마찬가지로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가는 그런 전개예요. 따라서 앞선에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을 안배하면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후리바람과 승리엔젤이 충분히 직선주로 해서 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5번 후리바람과 2번 승리엔젤, 5번, 2번 막권이 역시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정말 높아요.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번마 시티스타 중심으로 배당판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11번마 영광의 그날 안쪽 1마 대군마마 5번마 대보배 뭐 9마 금순이 엄지 10번마 신봉 불패까지 다 팔리는 마필들이고 뭐 가능해요. 일단 뭐 시티스타가 승운전이라는 부담을 좀 안고는 있어요. 근데 부담 중량이 4.5가 빠졌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시티스타가 좀 난데 그렇다고 해서 시티스타를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7주에 공백이라는 것도 좀 걸리고 그동안의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뭐 시티스타도 강축이다는 부분에서는 뭐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부자는 부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뭐 시티스타도 그렇고 대구마마나 영광의 그날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게 다예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번 경주 관심 있는 마필은 8번 그랑블루입니다. 이 그랑블루라는 마필이 사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정말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이제 컨디션 안조 때문에 기복을 보이고 정말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도 편성은 강하지 않았지만 공백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는 3주 만에 서둘러 나오면서 뭐 조교는 정말 근래 들어서 가장 잘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본 능력이나 사이즈는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컨디션이 그만큼 좋아졌다면 8번 그랑블루도 이 편성에서는 뭐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8번 그랑블루가 저는 이번 경주 상당히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3군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마 바람이 분다, 9마 미스터 마운틴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고요. 5번마 리워드 하이, 7번 공룡 이런 마필도 만만치 않게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그렇게 만만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일단 뭐 바람이 분다는 또다시 1번 게이트인데 이 바람이 분다라는 마필은 게이트구는 상당히 좋아요. 계속해서 지금 뭐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상당히 안쪽 게이트를 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페로비치 기수랑 홀 맞추면서 뭐 3차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최선의 전개를 했던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뭐 바람이 분다도 편사로 보면 무시는 못합니다만 최근에 열심히 탔다는 점에서는 믿고 들어가기에는 또 2% 부족한 마필이고 9번 미스터 마운틴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터 마운틴도 지난번에 뭐 바람이 분다를 이마신 차로 물리치면서 준우승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이 미스터 마운틴이 부담 중량이 2kg가 좀 늘어났다는 것도 좀 걸려요. 그리고 원래 이 미스터 마운틴이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1800, 1900에서는 좀 기복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고 거기 부담 중량이 1800에 53, 2kg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역시 뭐 1번, 9번으로 쉽게 레이스가 끝나기에는 뭔가 좀 두 마필 모두 2% 부족한 감을 가지고 있죠. 일단 뭐 리워드 하이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장거리까지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리워드 하이가 1800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늘어난 경주거리가 리워드 하이의 능력 발휘를 해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따라서 리워드 하이 관심 마필이고 4번마 비바 트리니티 절대 무시 못하는 마필이죠. 이 비바 트리니티라는 마필은 지난 8월 20일 날 추천 경주로 가져가서 뭐 제대로 맞춰 먹을 만큼 이 비바 트리니티는 앞으로 정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은 마필입니다.
비록 승근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들이 다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바 트리니티는 맘먹으면 선행도 가능해요. 물론 안쪽에 뭐 천행이 있긴 합니다만 선행을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천행을 보내놓고 외곽 선의권에서 모래를 안 맞으면 됩니다. 이 마필도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적응이 100% 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뭐 선행을 가면 뭐 그냥 참하고 못 간다 하더라도 천행을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강선이권에서 외곽을 사수하고 간다면 얼마든지 직선줄에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어쨌든 4번 비바 트리니티라는 마필도 지금 뭐 1800 첫 도전인데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이 마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혈통적으로 힘이 워낙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보여준 게 없었던 마필인데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4번마 비바 트리니티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정말 입상만 많아요. 물론 뭐 인기 마필들의 전력도 무시는 못합니다만 비인기 마필들의 전력도 저는 정말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7번 태양왕 2번마 스모큰조, 또 9번마 와우케, 요 세 마필, 또 외곽 심화 대군항까지 뭐 내용 밸류나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으로 보면 뭐 네 마필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숨어있는 복병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고 또 이 인기 마필들도 그렇게 뭐 강추다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태왕 같은 경우도 1200은 유리해요. 유리한데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컨디션은 사실 썩 좋지는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사이즈로 뭐 3자까지 올라온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도 뭐 지난번이랑 비교해 보면 베스트에는 조금 못 미치는 컨디션이긴 합니다만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라면 뭐 태영왕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베스트에는 아직까지 조금 못 미친다는 게 걸리는 부분이고 스모큰조도 뭐 최근에 상승은 뚜렷합니다만 역시 승운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스모큰조도 과연 이 편성에서 뭐 대끼리로 팔릴 만큼의 사이즈는 조금 안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숨어있는 복병 한번 노려갑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액면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리적인 측면, 컨디션 측면 이런 측면에서 좀 그동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도 올라오면서 1200이라는 경주거리라면 얼마든지 한 발을 쓸 수 있고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복병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입상 시에는 뭐 인기마랑 붙여도 충분히 중고 배당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에 대한 옥석도 물론 잘 가려야 됩니다만 이게 뭐 복대본 막건까지 노리고 한다면 999 막건도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앞에 10경주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1군에 1400이기 때문에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3번 로시포스, 2번마 베어컨 트로피, 4번마 미래영웅, 또 10번마 베스트가이, 10번 파랑주의보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다 뭐 1400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입상과 탈락 뭐 그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다 한 발을 1400에서는 쓸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도 역시 뭐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역시 숨어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5번마 오리지 위너 같은 경우도 이게 선행 페이스가 좀 빠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레이지 위너가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선행을 치고 나가는 오레이지 위너는 쉽게만 나가면 1400은 얼마든지 어떤 편성에도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레이지 위너 절대 무시 못하고 8번만 천망 되는 마필입니다. 이 천망이 지난번에 이제 기적인 선행으로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사실 천망은 거리가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1400까지가 적정거리예요. 최근에 좀 중거리, 중장거리에 출전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의 스타트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죠. 워낙에 지금 1군에 1400이기 때문에 빠른 마필들이 많이 나왔는데 따라서 저는 뭐 천망이 지난번에 입상을 해서가 아니고 적정거리 14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정말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그리고 뭐 지난번 1800에서도 입상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컨디션 떨어졌던 컨디션
전까지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따라서 뭐 네임 밸류는 떨어질지 모릅니다만 뭐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천망이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고 좋아진 컨디션 거기에 적정거리 1400이라면 인기도에서는 밀려있지만 절대 능력은 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뭐 5번마 올레이즈 위너 또 8만 천막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보다는 역시 뭐 5번이나 8번 이런 마필들을 위주로 해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상으로 일요 경마에 대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